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부국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부국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기업 밸류업 일정과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국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국증권 같은 경우 금융사, 즉 증권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발표가 되고 나서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이때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한다라고 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 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데요.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단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기업들에게 표창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업들 공시는 이 하반기부터,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부터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 내년부터라는 발표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께서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을 할 거다 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틀 전 오후에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의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업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입장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를 좀 반대는 안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좀 공약을 했었죠.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 중 일환인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국회 법안에 반대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 세법 개정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민주당도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부국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2월부터 시작된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심리선인 20일 이평선은 돌파했는데요. 그렇다면 20일 이평선 부근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또 한 차례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지지라인이 이탈될 가능성도 높겠는데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두국증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자면은 약 9거래일 정도 기간에서 매수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은행권에서 좀 매수세가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이 은행 수급이 만약에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부국증권이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은행에 매도세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